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4년 제1차 국공합작부터 북벌이 완성되는 1928년까지 중국 국민당에 의해 전개가 되었던 중국 내 민족 통일운동인 국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제국주의 세력과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힘을 모았던 제1차 국공합작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국민당 내의 국민혁명군이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는 북벌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1919년 5.4운동의 영향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5.4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민중들의 힘을 목격했던 지식인들 층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 도쿄에 가 있던 순원이 비밀 결사 형태였던 중화혁명당을 공개 정당 형태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때 중국 국민당으로 1919년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천두슈, 레다자오, 마오쩌둥 등등이 1921년 중국 공산당을 창당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무렵쯤에는 순원의 중국 국민당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을 돕겠다는 소련과 연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과의 연합전선을 제기하게 되고 순원의 중국 국민당이 오케이 함에 따라 1924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처음으로 힘을 모으는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차 국공합작의 전개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1차 국공합작의 목표는 제국주의 그리고 중국 각 지방에 퍼져 있었던 이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24년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등장을 했던 황푸군관학교가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배출된 장교들을 중심으로 1925년 중국 국민당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혁명당이 1925년도쯤에 결성을 하게 되고요. 1925년 순원이 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자 장제스가 광둥 지방의 광저우에 이 광둥 국민정부를 1925년 7월쯤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1차 국공합작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광둥 국민정부 수립되기 몇 달 전에 1925년 이 5.30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5.30 운동이 맨 처음 일어나게 된 장소는 바로 중국 이 상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하이 지방은 각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조개 지역으로 가장 유명했던 지역이었는데 이때 일본계 방직 공장에서 중국 노동자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를 계기로 상하이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게 되니까 영국계 경찰이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게 되고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상하이 내에서는 정말 큰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반제노동운동까지 반제국주의 노동운동까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국주의 그리고 이러한 5.30 운동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군벌에 대한 반감이 고조하게 되고 이 5.30 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국민당이 이를 계기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한 북벌이 전개되는 큰 기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북벌의 배경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5.30 운동 이후 국민당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순원 사망 이후에 이 실권을 장악했던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던 이 장제스, 우리나라 말로 이 장제스가 1926년 7월쯤에 북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여의는 등 조금은 힘든 생활을 보내기도 했지만 성장을 하면서 중국 내 엘리트 군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내의 군관 학교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일본 육군 사관 학교에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크게 활동을 하다가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함으로써 중국에 귀국을 하게 되고 이 순원 휘하 밑에서 그를 도와가며 엄청나게 힘을 키워가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장제스와 이 순원의 관계를 또 보면 이 순원의 부인과 이 장제스의 이 부인이 송씨인데 서로 자매 관계일 정도로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순원 사망 이후에는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순원의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북벌 이제 군벌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해 북쪽으로 광저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9개월 만에 중국 남부 지역 즉 창장궁 일대의 강남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난징까지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난징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중국 국민당 내부에서는 엄청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공산당의 성장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공산당은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주도하면서 엄청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은 바로 강남 지방으로서 중국의 최고 이 경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국 국민당 등등이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본가 계층이라든지 이런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공산당의 성장이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오게 됐거든요. 이 공산당 세력은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자라든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주장하다든지 이런 자본가 계층에게는 상당히 위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장제스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의 자본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국은 상하이에 공산당 세력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27년 4월 12일에 있었던 4.12 쿠데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4.12 쿠데타에 따라 공산당 세력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이를 계기로 결국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고 말거든요. 자, 계속해서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 1927년에 붕괴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국민정부가 난징에 수도를 두고 이 난징 국민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국민혁명군이 요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산둥지방을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 국민당 세력이 점점 광저우에서 난징까지 먹어버리고 상하이도 먹고 올라가게 되니까 자칫하다가 자기들의 이권에 자기들의 권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산둥을 지방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장제스는 공산당 세력의 진압 그리고 북벌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제2차 북벌을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격을 하게 된 결과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당시 군벌의 실권자였던 이 장쩌린이 베이징 정부가 1928년 계속해서 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장쩌린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나라 말로 장장린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도 잠시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925년 이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게 되거든요. 중국 만주 군벌과 일본 사이에 이때 그 만주 군벌이 이 장쩌린이라고 쓰는데 장쩌린이 군벌 세력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베이징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장제스의 국민정부와 맞닥뜨리게 된 결과 결국 장쩌린이 패배를 하게 되고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이 만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일본에 의해 만주 철도가 폭발하게 되고 이 장쩌린도 결국 폭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국외 투자 지역 중에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에게는 엄청 소중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만주 철도라든지. 근데 이 만주 군벌 장쩌린이 다시 만주로 돌아온다? 일본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권익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928년 결국 철도를 폭발시킴으로써 장쩌린이 이 과정에서 폭사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장쩌린의 아들 이 장쉐량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정부와는 자기 아버지와 싸웠던 원수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 장쉐랑이 국민정부를 지지를 하게 되고 결국은 북벌이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쉐랑은 나중에 시안 사건에서 다시 한번 더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공격으로 해서 계속 피하다가 결국은 계속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엔 34년 위기에 처한 중국 공산당의 이 마오쩌둥이 우리나라로 말로 모케똥이 이 대장정을 약 1, 2년 동안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장정은 정말 중국 역사성에서 거의 기적 중에 한 개라고 꼽히는 사건 중이라 하거든요. 대략 12,500km를 중국 공산당이 걸어서 이제 중국 남부에서 북부의 예난 지방까지 갔던 정말 큰 사건인데 이 과정 속에서 중국 공산당 세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긴 하지만 이들이 이 예난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 더욱더 성장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뒤에 제2차 국공합작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국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주사변이라든지 한중연합작전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